안녕하십니까? 88세 노인 영양학 전문가 김호석 박사입니다. 제 말을 꼭 들으세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면 큰 후회를 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50년 동안 연구한 결과 많은 노인분들이 매일 아침 독약을 먹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독약이 무엇인지 아세요? 바로 계란입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계란을 잘못 먹으면 병원에 실려갈 수 있습니다. 지난달에 일어난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용인에 사는 81세 윤태수 할아버지는 40년 동안 매일 아침 날계란을 드셨습니다. 건강에 좋다고 들어서 시작한 습관이었죠. 하지만 지난달 갑자기 고열과 심한 배 아픔으로 쓰러졌습니다. 구급차로 병원에 실려가 중환자실에 입원했습니다. 의사 진단은 살모넬라균 폐혈증, 즉 계란에 있는 나쁜 균이 온몸으로 퍼져 고열과 심한 배앓이를 일으킨 것입니다. 목숨이 위험했습니다. 담당 의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81세로 면역력, 즉 병을 이겨내는 힘이 많이 약해진 상태였습니다. 계란 속 살모넬라균은 젊은 사람도 힘든데 노인들에게는 목숨을 위협할 수 있어요. 이 소식을 듣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노인분들이 똑같은 실수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당신도, 당신의 배우자도, 당신의 형제 자매도 모르는 사이에 매일 독약을 먹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얻을 수 있는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원비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약 먹는 양을 반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다시 젊은 시절처럼 활기차게 걸을 수 있습니다. 무릎과 관절 통증이 줄어듭니다. 아이들과 손자들에게 짐이 되지 않습니다. 더 오래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보지 않고 지금처럼 계란을 먹는다면 언제 쓰러질지 모릅니다. 자식들에게 병원비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평생 먹던 계란이 독약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심장병과 뇌졸중 위험이 높아집니다. 저는 50년간 노인 영양을 연구했습니다. 서울대병원, 연세대병원과 함께 연구한 결과들을 모아 오늘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제 나이 88세에도 매일 아침 직접 운전하고 3층 계단도 거뜬히 오르내리는 비결도 바로 이 계란 섭취법 때문입니다. 더 많은 약을 먹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이 어떻게 계란을 드시는지 알려주세요. 아침에 드시나요? 날계란으로 드시나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노인들에게 계란이 왜 위험한지 그리고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꼭 시청해 주세요. 여러분의 생명이 달린 문제입니다. 우리는 평생 계란이 좋은 음식이라고 배웠습니다. 단백질의 왕이라고도 부르지요. 젊었을 때는 맞습니다. 하지만 60세가 넘으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노인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도 30년 전 제 나이 58세까지는 매일 아침 계란을 먹었습니다. 그러다 노인 영양학을 연구하면서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지금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젊은 사람과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화액이 반으로 줄어듭니다. 젊었을 때는 계란을 먹으면 한두 시간 만에 소화가 됐지만 이제는 4시간에서 6시간이 걸립니다. 마치 뱃속에 돌멩이를 넣은 것처럼 오래 머물게 됩니다. 다음으로 위산이 40에서 60% 줄어듭니다. 위산은 음식 속 나쁜 균을 죽이는 산성 소화액입니다. 위산이 부족하면 계란 속 살모넬라균을 죽이지 못합니다. 젊은 사람은 위산이 많아서 균을 다 죽이지만 노인은 그렇지 못합니다. 또한 간과 쓸개가 지방을 처리하는 힘이 약해집니다. 계란 노른자에는 기름기가 많은데 이 지방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면 혈관이 막히고 심장에 부담이 갑니다. 마치 하수구에 기름을 부어 막히는 것과 비슷합니다. 마지막으로 장내 좋은 세균의 수가 젊은 사람의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우리 장에는 좋은 세균이 있어야 건강한데
노인이 되면 이 좋은 세균이 줄어듭니다. 좋은 세균이 적어지면 나쁜 세균이 번식하여 식중독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마치 정원에 꽃이 적으면 잡초가 자라는 것과 같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계속 젊었을 때처럼 계란을 드시면 위험합니다. 실제로 지난해 인천의 한 요양원에서 일어난 사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 행복요양원에서는 매주 수요일이 계란의 날이었습니다. 모든 노인분들에게 반숙 계란을 제공했는데 어느 수요일 저녁 갑자기 23명의 노인분들이 배가 아프고 토하는 증세를 보였습니다. 모두 병원에 실려갔고 3명은 중환자실까지 갔습니다. 가장 나이 많은 할머니 한 분은 결국 돌아가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같은 계란을 먹은 젊은 간병인들은 아무 증상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바로 노인의 몸과 젊은이의 몸이 다르다는 증거입니다. 제 친구 박영수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8세인 박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계란 2개를 기름에 지글지글 튀기듯 노릇노릇하게 부쳐 드셨습니다. 계란 가장자리는 바삭바삭하고 가운데는 반숙 상태로요. 그런데 3개월 전 갑자기 위장 출혈로 쓰러졌습니다. 의사는 계란의 고온 조리가 노인의 약해진 위벽을 자극했다고 했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계란을 매일 그렇게 먹으면 위가 다 상한다고. 평생 먹어온 방식이 잘못됐다니 믿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배에서 피가 나오니 무서워서 이제 계란 먹는 법을 바꿨습니다. 이처럼 계란은 우리 노인들에게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지금 위험한 방법으로 계란을 드시는 분이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50년간 연구한 결과 노인들이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계란 섭취법 5가지를 밝혀냈습니다. 이제 그 충격적인 진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계란 섭취 방법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제가 직접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50년간 연구한 결과 노인들이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계란 섭취법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꼭 끝까지 들으세요. 첫 번째로 피해야 할 방법은 공복에 흰자만 먹는 것입니다. 흰자는 콜레스테롤이 없으니 더 좋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이것은 큰 오해입니다. 공복에 흰자만 먹으면 아비딘이라는 물질이 활성화됩니다. 아비딘은 계란 흰자에만 있는 특별한 물질인데요. 이 물질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비오틴이라는 영양소의 흡수를 막습니다. 비오틴이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손발이 저리고 피부가 거칠어지며 우울증이 생깁니다. 김영희 할머니는 78세인데 콜레스테롤이 걱정되어 매일 아침 흰자만 드셨습니다. 노른자는 모두 버리고 흰자만 꾸덕꾸덕하게 부쳐 드셨죠. 3개월 후 갑자기 다리를 제대로 못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가보니 심각한 비오틴 부족증이었습니다. 의사는 흰자만 먹는 습관이 원인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피해야 할 방법은 날계란 섭취입니다. 이건 정말 위험합니다. 많은 노인분들이 옛날부터 날계란에 소주를 타먹거나 날계란을 그대로 드시는 습관이 있습니다. 날계란에는 살모넬라균뿐만 아니라 트립신 억제 물질이 있습니다. 살모넬라균은 식중독을 일으키는 세균이고 트립신 억제 물질은 단백질 소화를 방해하는 성분입니다. 면역력이 떨어진 노인에게는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황금자 할머니는 80세인데 평생 날계란에 소주를 타서 드셨습니다. 아침마다 공복에 계란 1개를 깨서 소주잔에 넣고 소주를 부어 단숨에 드셨죠. 결국 중환자실에 실려가 폐렴으로 한 달간 투병하셨습니다. 의사는 살모넬라균이 그 원인이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로 피해야 할 방법은 약물과 함께 계란 섭취하는 것입니다. 노인들 대부분이 혈압약, 당뇨약, 콜레스테롤 약 등을 복용하고 계시죠? 계란은 와파린, 스타틴, 항생제 등 많은 약물과 상호작용을 일으킵니다. 와파린은 혈액을 묽게 만드는 약이고 스타틴은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약입니다. 계란과 이런 약을 함께 먹으면 뇌출혈, 신장 손상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정호 할아버지는 85세인데
와파린이라는 혈액 응고 방지제를 복용하면서 매일 계란을 드셨습니다. 약을 먹고 바로 노릇노릇한 계란 프라이를 드셨죠. 결국 뇌출혈로 쓰러져 반신불수가 되셨습니다. 와파린과 계란의 상호작용으로 혈액이 너무 묽어졌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휠체어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네 번째로 피해야 할 방법은 아침에 계란 섭취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 식사로 계란을 드시죠? 그런데 아침은 우리 몸의 코르티솔 수치가 가장 높은 시간입니다. 코르티솔은 스트레스 호르몬인데 이때 계란을 먹으면 콜레스테롤이 급증합니다. 마치 이미 꽉 막힌 도로에 차를 더 많이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김영철 할아버지는 83세인데 매일 아침 계란 프라이를 드셨습니다. 어느 날 아침 식사 직후 가슴이 조이는 듯한 통증으로 쓰러지셨습니다. 심근경색으로 진단받았고 다행히 구조되었지만 심장 기능이 크게 손상되었습니다. 의사는 아침 시간 계란 섭취가 콜레스테롤 급증을 일으켜 이미 약해진 심장에 부담을 줬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섯 번째로 피해야 할 방법은 고온조리, 즉 프라이, 마가린 스크램블 등입니다. 계란을 프라이팬에서 지글지글 고온으로 조리하면 단백질 구조가 변형되어 소화가 더 어려워집니다. 계란 가장자리가 바삭바삭하고 갈색으로 변할 정도로 튀기듯이 조리하면 해로운 성분이 생깁니다. 노인의 약해진 소화기관으로는 이를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박명자 할머니는 82세인데 매일 기름에 튀긴 듯한 계란 프라이를 드셨습니다. 계란 가장자리가 바삭바삭하고 노릇노릇할 정도로 프라이팬을 뜨겁게 달궈 조리했습니다. 결국 심한 위염과 위점막 손상으로 고생하게 되셨습니다. 내시경 검사 결과 위벽이 빨갛게 부어오르고 여기저기 상처가 생겼습니다. 박명자 할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삭하게 부친 계란이 맛있어서 매일 그렇게 먹었어요. 그런데 점점 속이 쓰리고 아팠어요. 밥만 먹어도 소화가 안 되고 트림이 계속 나왔어요. 이제는 계란을 삶아 먹거나 약한 불에 살짝만 익혀 먹습니다. 그랬더니 속이 많이 편해졌어요. 여러분, 이 5가지 방법으로 계란을 드시고 계신다면 지금 당장 멈추세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계란을 올바르게 먹는 방법과 함께 다시 건강을 찾을 수 있는 비결을 알려드립니다. 이 5가지 잘못된 방법 중 몇 개나 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시고 이 영상을 이웃과 가족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 왜 계란이 노인에게 위험한지 과학적 이유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60세 이후 우리 몸은 위산이 절반 가까이 줄어듭니다. 위산은 음식 속 나쁜 균을 죽이는 산성 액체입니다. 마치 강한 소독약이 약한 소독약으로 바뀐 것과 같아서 계란 속 균들을 다 죽이지 못합니다. 서울대학교 연구 결과 70세 이상 노인이 날계란을 먹었을 때 식중독 위험이 젊은 성인보다 4.6배 높았습니다. 젊은 사람에게는 가벼운 배탈이지만 노인에게는 목숨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란 흰자의 아비딘 성분은 노인들에게 피부 가려움증과 우울감을 유발할 가능성이 78% 높였습니다. 노인들이 자주 겪는 피부 건조함과 우울감이 실은 계란 섭취 방법 때문일 수 있습니다. 약물과 계란의 상호작용도 매우 위험합니다. 와파린을 복용하는 노인 10명 중 7명이 계란을 함께 섭취했을 때 출혈 위험이 높아졌습니다. 항생제, 고혈압약과 함께 계란을 섭취한 노인들은 약효가 최대 40%까지 감소했습니다. 약값을 절반은 버리는 셈입니다. 많은 분들이 계란을 씻어서 보관하시는데 이것도 위험합니다. 계란 껍데기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보호막이 있어서 균이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막습니다. 씻으면 이 보호막이 사라집니다. 또 냉장고 문에 계란을 보관하면 온도 변화가 심해 균이 빨리 번식합니다. 부산에 사시는 정호영 할아버지는 84세인데 평생 건강했지만 최근 몇 년간 원인 모를 피로감과 근육통으로 고생했습니다. 온몸이 쑤시고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 정도로 피곤했습니다. 여러 병원을 다녀도 원인을 찾지 못했죠.
그런데 계란 섭취 방법을 바꾸고 비오틴 영양제를 복용하자 증상이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정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날계란을 마셨어요. 40년 넘게요. 그게 문제였다니 정말 놀랐습니다. 이제는 계란 먹는 방법을 바꿨더니 몸이 정말 달라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가볍고 관절 통증도 많이 줄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계란이 독이 될 수도 있지만 올바르게 먹으면 오히려 보약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계란을 먹어야 할까요? 여러분, 제가 50년간의 연구를 통해 밝혀낸 노인을 위한 이상적인 계란 섭취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을 따르면 계란의 모든 좋은 영양소는 흡수하면서 위험은 피할 수 있습니다. 먼저 섭취 시간은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가 가장 좋습니다. 이 시간대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낮고 소화효소 활동이 활발한 때입니다. 마치 교통이 한산한 시간에 운전하는 것처럼 몸속에서 계란이 막힘없이 소화됩니다. 아침에는 절대 먹지 마세요. 둘째, 조리 방법은 반드시 저온에서 천천히 삶아야 합니다. 물이 끓기 시작하면 불을 약하게 줄이고 10분 이상 삶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살모넬라균은 죽으면서도 단백질은 부드럽게 익어 소화가 잘 됩니다. 프라이팬에서 지글지글 붙이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셋째, 계란은 반드시 탄수화물과 함께 섭취하세요. 밥이나 고구마, 감자와 함께 먹으면 아비딘이 중화되어 비오틴 흡수를 방해하지 않습니다. 저는 현미밥 반 공기와 함께 계란을 먹습니다. 넷째, 채소와 건강 오일을 함께 섭취하세요. 브로콜리, 양배추와 같은 채소는 계란의 콜레스테롤을 중화시킵니다. 올리브유 한 티스푼을 계란에 뿌리면 지용성 비타민의 흡수가 좋아집니다. 다섯째, 약물 복용과 계란 섭취 사이에는 최소 2시간 간격을 두세요. 특히 와파린, 스타틴, 항생제를 복용하는 분들은 4시간 이상 간격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강원도 춘천에 사시는 박민수 할아버지는 86세인데 고혈압 약과 콜레스테롤 약을 먹고 바로 계란 프라이를 드셨습니다. 그러다 약 효과가 떨어져 용량을 늘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약 복용 후 4시간 뒤에 계란을 먹기 시작하자 약 효과가 좋아져 오히려 용량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계란을 먹은 후에는 가볍게 산책하세요. 15분만 걸어도 흡수율이 20% 향상됩니다. 못 걸으시는 분들은 앉아서 가벼운 스트레칭이라도 하세요. 추가로 비오틴 영양제를 복용하면 더 좋습니다. 5000mcg 비오틴을 하루 한 알 복용하면 계란의 영양을 상쇄하는 데 충분합니다. 약국이나 건강식품점에서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충청남도 논산에 사시는 김영자 할머니는 92세인데 피부가 건조하고 가려워 밤에 잠을 못 이루셨습니다. 계란 섭취법을 바꾸고 비오틴 영양제를 복용하자 피부 상태가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김 할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밤마다 가려워서 긁느라 잠을 못 잤어요. 그런데 계란 먹는 방법을 바꾸고 비오틴을 먹자 피부가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밤에 잘 자요. 손녀딸이 할머니 피부가 좋아졌다고 놀랄 정도입니다. 여러분의 경험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알려주시고 이 소중한 정보를 주변 노인분들과 나눠주세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연구했던 노인분들의 회복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분들은 모두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계란 섭취 습관을 바꾸신 분들입니다. 김철수 할아버지는 85세로 전직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십니다. 30년간 매일 아침 노릇노릇한 계란 프라이를 드셨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280으로 매우 높았죠. 의사는 약을 계속 늘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섭취 방법을 바꾸신 지 3개월 만에 콜레스테롤이 190으로 30% 감소했습니다. 의사도 놀랐다고 합니다. 김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 박사님이 알려주신 대로 오후에 삶은 계란을 현미밥이랑 먹기 시작했어요. 3개월 만에 콜레스테롤이 떨어지니 의사가 약을 줄였습니다. 몸도 훨씬 가벼워요. 아침에 일어날 때 무릎이 덜 아프고
더 오래 걸을 수 있게 됐어요. 손자와 함께 공원도 다녀올 수 있게 됐습니다. 전에는 100m도 걷기 힘들었는데 말이죠. 정금숙 할머니는 90세로 평생 춤을 가르치신 분입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관절통으로 걷기도 힘들었습니다. 날계란을 50년간 드셨는데 비오틴 결핍으로 인한 염증이 원인이었습니다. 무릎이 퉁퉁 부어서 지팡이 없이는 화장실도 가기 힘들었습니다. 올바른 계란 섭취법으로 바꾸고 비오틴 영양제를 복용하자 2개월 만에 관절통이 크게 완화되었습니다. 정할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게 됐어요. 손주들을 직접 안아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다시 가벼운 춤도 출 수 있게 됐어요. 계란 먹는 방법 하나 바꿨을 뿐인데 이렇게 달라질 줄은 정말 몰랐어요. 이제는 아침마다 일어나는 게 즐거워요. 통증 없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으니까요. 이수환 할아버지는 87세로 고혈압, 당뇨약을 총 8발씩 복용하셨습니다. 약값이 한 달에 15만 원이나 나왔습니다. 계란을 약과 함께 드셔서 약효가 제대로 발휘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매일 아침 약을 먹고 바로 계란을 드셨죠. 계란 섭취 시간을 약물 복용과 4시간 이상 간격을 두도록 바꾸자 약물 효과가 개선되어 복용량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약값이 절반으로 줄었어요. 한 달에 7만 원이 절약됩니다. 그리고 속이 편해졌어요. 약 먹고 속이 쓰이고 불편했는데 이제는 그런 게 없어요. 손녀 대학 등록금에 보탬이 됩니다. 나이 들어 약값 때문에 자식들에게 손 벌리는 게 제일 미안했는데 이제는 제 용돈으로 약값을 해결할 수 있어요. 강원도 원주에 사시는 박영희 할머니의 사례도 있습니다. 83세인 박 할머니는 10년간 우울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공복에 계란 흰자만 드셨는데 이것이 비오틴 부족을 일으켜 우울증을 악화시켰습니다. 하루 종일 방에 누워 계시고 식사도 거의 안 하셨습니다. 계란 섭취법을 바꾸고 비오틴을 복용하자 우울증이 크게 호전되었습니다. 박 할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침마다 일어나기 싫고 모든 게 힘들었어요. 사는 게 의미가 없다고 느꼈죠. 우울증 약을 10년 넘게 먹었는데도 별로 나아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계란 먹는 방법을 바꾸고 2달 정도 지나자 기분이 훨씬 좋아졌어요. 이제는 약 없이도 활기차게 지내고 있어요. 매일 아침이 기다려져요. 작은 텃밭도 가꾸고 동네 노인정에서 친구들도 만나고 있어요. 전라북도 전주에 사시는 최병철 할아버지의 사례도 놀랍습니다. 89세인 최 할아버지는 면역력이 너무 약해 감기만 걸려도 폐렴으로 발전해 입원하기를 반복했습니다. 작은 감기도 곧바로 고열과 기침으로 발전해 병원 신세를 졌습니다. 매일 아침 날계란을 드셨는데 이것이 장내 세균 균형을 무너뜨리고 면역력을 약화시켰던 것입니다. 계란 섭취법을 바꾸자 면역력이 크게 향상되어 1년간 한 번도 입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최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에는 1년에 3-4번은 병원에 입원했어요. 감기만 걸려도 큰일이었죠. 의사 선생님이 저보고 병원 VIP라고 농담했을 정도예요. 계란 먹는 방법 바꾸고 나서 지난 1년간 감기 한 번 안 걸렸어요. 손자 결혼식에도 건강하게 참석했습니다. 정말 기적 같아요. 이제는 매일 아침 집 주변을 산책할 만큼 건강해졌습니다. 경상북도 경주에 사시는 78세 조미경 할머니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평소 심한 불면증으로 밤에 2시간 이상 잠을 못 주무셨습니다. 매일 아침 프라이팬에 기름을 듬뿍 두르고 계란을 바삭하게 부쳐 드셨는데 이 계란이 밤에 소화가 안 되어 불면증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계란 섭취법을 바꾸고 한 달 만에 6시간 이상 깊은 잠을 주무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조 할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면제를 먹어도 잠이 안 왔어요. 밤마다 TV만 보고 있었죠. 낮에는 졸려서 계속 누워 있었고요. 그런데 계란 먹는 방법을 바꾸고 나서 밤에 푹 자게 됐어요. 꿈도 꾸고 아침에는 상쾌하게 일어납니다. 약 없이 잠을 자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 분들은 단지 계란 먹는 방법만 바꿨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당장 실천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노인분들이 잘못된 방법으로 계란을 드시고 계십니다. 이는 매일 아침 독약을 드시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부터 바꾸십시오. 그리고 이 영상을 주변의 노인분들, 친구들, 형제 자매들에게 꼭 보여주세요. 한 분의 생명이라도 더 구할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사연도 들려주세요. 계란을 어떻게 드시나요? 이 영상을 보고 어떤 점을 바꿔볼 계획인가요? 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질문해 주세요. 제가 직접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 나이 88세, 50년간의 연구 결과를 여러분께 모두 알려드렸습니다. 이제 실천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건강한 노후를 위해 오늘부터 계란 섭취법을 바꿔보세요.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계란은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에 드세요. 저온에서 10분 이상 삶으세요. 탄수화물과 채소를 함께 드세요. 약 복용 후 최소 2시간, 가능하면 4시간 후에 드세요. 계란 후 15분 가볍게 산책하세요. 비오틴 영양제도 함께 드시면 더 좋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주변 분들에게도 공유하시면 더 많은 노인분들이 건강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노인을 위한 황금 아침 식단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시면 새 영상이 올라왔을 때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